저는 최선을 다하는 분입니다. 살살하는 거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반갑다 영수야. 우리 잘해보자. 홍영수. 이병, 홍영. 야. 아무것도 하지 마. 훨씬 더 편합니다. 예?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YTN과 아산정책연구원이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를 실시한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윤 박사, 그리고 육군 예비역 주임 원사입니다. GOP 부대와 해외 파병, 여러 부대에서 오랫동안 군 경력을 쌓은 SM인재개발원의 김상원 원장 두 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장님은 어느 부대 그동안 근무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특수전 부대하고 예. 양구에 있는 21사단, 바로 이번에 22사단 사고가 있었죠. 네. 그 양구 GOP 부대하고 이라크 자이툰 파병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예. 거기서 그 장병들 많이 상담하고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죠. 주임원사면은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으로서 병사들, 장병들에게 상담도 많이 하고 예. 네, 하죠. 예. 오늘 그 현장에서 우러난 경험들 저희가 그 고견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은 지난번에 그 후임자들 뽑을 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안 뽑는다고. 안 갔다 온 사람을 안 뽑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군대를 다녀온 직원을 좀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예. 그런 식으로. 글쎄요, 네. 좀 약간 감정적인 부분을 제가 조금 덜 신경을 써도 되는 그런 점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설문조사에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었던 것으로 네. 들었고요. 자, 전부 앞에서 저희가 9가지 설문 결과를 공개를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설문은 어떤 거 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질문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군대를 다녀온 것이, 군 복무를 한 것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저 생각외로 굉장히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견을 봤을 때는 매우 도움이 된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를 합하면은 한 70.6%가 나왔고요. 예. 안 된다는 의견 한 20.1%였습니다. 또 이번 경우는 사실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과 안 다녀온 사람들이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요. 군대를 다녀온 군필자들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네. 79.8%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은 16.9%였습니다. 예.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만은 현역으로 복무를 했는데요. 저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장병들이 보통 전역을 할 때쯤 되면 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람마다는 다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뭐 남자뿐만이 아니고 요즘은 여성분들 이제 군에 또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보면은 이 군 생활이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고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아무래도 군대 생활하면서 조직의 적응력이라든지 책임감 네.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와야 철듣다고. 예. 예. 그 여성 장교들 말씀하신 거죠? 네, 장교들. 부사관들, 부사관들도. 네, 장교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현재 그 제대군인들 그 재취업 교육, 창직 교육을 또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많이 그런 의견을 피력하십니다. 예. 자, 서론격인 질문들이라서요.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보통 군대를 다녀오면 뭐 2년, 요새는 이제 2년 정도입니다만 예전에 3년이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내 청춘의 몇 년을 소비를 한다, 허비다 이렇게 의견들을 내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로 군복무의 시간이 그렇게 헛된 것이었나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군복무 시간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응답과 그리고 좀 더 부정적으로 무의미한 시간이었다라는 이제 응답을 어느 두 가지를 선택하게 했는데요. 예.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73.6%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의미했다라는 이제 응답은 한 10.7%였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미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훨씬 네. 더 높게 80.8%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네. 10.9%는 무의미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예. 이게 연령별로 보니까 20대가 30대보다 훨씬 높게 나왔더라고요. 네. 긍정적으로 본 대답이. 네.
그건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게 사실 30대 나중에 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예. 30대 같은 경우가 군복무 시간에 대해 좀 아깝게 생각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만은 예. 이제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것이 2000년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마치고 나왔을 때 혜택은 없어지고 예. 요새 다시 제도입한다는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좀 또 한창 경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고, 그러니까 조금 민감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럴 법한 분석 같은데요. 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30대에서 아까 그래프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예. 뭐냐면 요새 30대가 가장 화두가 사실은 취업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취업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요즘에 보면 상대적으로 또 여성분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그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좀 말씀하셨지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상대적 박탈감, 뭐 군 가산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은 여성 평등, 뭐 남성 평등 해가지고 여성도 군대 가야 된다 하는 게 예. 아마 지배적으로 이렇게 30대에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것도 오늘 설문에 넣었습니다. 잠시 뒤에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군복무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긍정적으로 네. 인식하고 있는 그 응답자들이 많았고, 특히 군필자들에게서는 그것이 더 높았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어떤 것입니까? 네, 저 지난 6월에 이제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군대 내에서 차별이나 폭력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문제가 또 대두가 됐었는데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것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군대 내 차별 및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매우 심각하다 혹은 대체로 심각하다라는 응답이 합쳐서 63.1%였고요. 예. 그리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혹은 전혀 심각하지 않다라는 이제 별로 뭐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한 25.8% 합쳐서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이 이제 군필자인 남성과 이제 여성을 좀 비교를 해봤었는데요. 실제로 군대를 다녀온 이제 많은 남성들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52.4%로 전체 평균보다 좀 낮은, 조금 낮은 편이었고요. 한 10% 네. 포인트 넘게 낮게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도 한 39.9%로 예. 높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예. 뭐 밖에서 보는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 연령별로 어떻습니까? 최근에 갔다 온 20대하고 좀 오래된 30대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예. 뭐 60대, 50대 그리고 20대는 큰 차이는 없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대 이제 군필자분들이 조금 더 폭력성이 좀 있었다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아니었고요. 네. 자, 그 원장님, 이런 수치가요. 20대하고 30대 사이에서 이런 수치 차이가 나는 것이 최근에 많이 좀 군대가 변했다, 군대 환경이 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뭐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군대 환경은 뭐 많이 변했죠. 예. 우선 군 생활을 하는 곳이 굉장히 또 합리적인 면도 많고 네. 또 뭐 복지시설 여건에서도 좋아졌고 예. 또 군에서 아시겠지만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대 또 다른 대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군에서 여러 가지 뭐 본인들이 배우고 하는 것들도 가산점이 있습니다. 사회 나와서 뭐 그 학점을 부여한다든지 뭐 그런 점에서 그렇게 이제 처음 20대와 30대 좀 차이도 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 제가 급격히 군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를 이 설문에 대입하자면요. 군대 내 폭력이 심각하냐? 매우 심각했었거든요. 저희 군대는. 네. 많이 변했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거의 없습니까? 거의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게 거의 없다 그러면 이번에 뭐 그런 임병장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뭐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왕따라든가 뭐 따돌림 이런 것이고 폭력은 어떻습니까? 구타 같은 것은. 폭력도 없다고는 뭐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폭력도 있고요. 예. 뭐 다양한 그런 폭력 행태가 있죠. 예. 자, 어쨌건 군필자들의 52.5%가 폭력 차별이 대체로건 아주건 심각하다라고 응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의 병역 문화가 개선돼야 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이것이 이번 사건에도
상당히 영향을 직접적으로 줬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에도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고요. 예. 또 뭐 아까 설문에서도 있었지만은 저녁 후에까지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와가지고 또 이렇게 뭐 자살을 한다든지 극단적인 뭐 이런 행동하는 결과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직접 만나보신 적도 있습니까? 네, 그렇죠. 시절에? 네네네. 어떤 사례였나요? 지금 이제 원래 병사들끼리는 상호 경호를 사용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계급은 어떠한 이제 전투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런 위계 질서일 뿐이지 예. 실제 병영 생활을 하면서 2등병으로부터 병장까지는 전부 상호 경호를 사용해주게 돼 있는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명령, 지시형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그런 데서 선후위분 간의 갈등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폭력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탈영도 하게 되죠. 네. 뭐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가지고 예. 비일비재하게 그런 사건은 있습니다. 예. 자, 네 번째 질문은 어떤 거 하셨습니까? 네, 저희 이제 한국이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안보 특수성상에 이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 그럼 이 징병제를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모병제로 전환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징병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이제 전체로 봤을 때 49.5%가 나왔고요. 예. 모병제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26.1%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군필자와 미필자의 차이가 좀 나왔었는데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거의 60% 가까이, 59.2%가 징병제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모병제를 전환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31.3%. 이제 이 경우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이제 군대를 안 다녀온 분들의 응답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체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일수록 군대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이 제도가 전반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 네. 이 조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글쎄 뭐 남성분들 가장 악몽 중에 하나가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이라고들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간다 그러면 굳이 반대는 안 하시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내가 또 가기 싫지만 어쨌건 필요하다. 네. 나라를 위해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 네. 자, 그래서 시민들한테 직접 이런 질문들을요, 저희가 인터뷰로 한번 해봤습니다. 뭐라고 답변들을 하셨는지 한번 직접 생생한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가 뭉친다는 느낌이 없다 해야 되나? 뭔가 대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간부는 무조건 막 시키려고만 하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징병제보다는 모병제가 더 낫다고 봅니다.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그런 징병제는 조금 많이 이제 요즘에 많이 좀 바뀌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것보단 좋은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가산점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면에서 너무 사실 남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나마 철이 들어 보이는 그런 것 같아요. 갔다 온 남자를 좀 더 소개시켜달라고 할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지금 22사단에 근무하는데요. 일단 그 부모 입장에서는 군대를 아이들이 보냈을 때 정말 안전하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마음 놓고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합니다. 예. 어디에 공감하신단 말씀입니까? 그 마지막 아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 행여나하는 뭐 그런 우려감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 청춘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런 일이 터진다고 하면 뭐 가서 폭력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터진다고 하면은 누가 군대에 마음 놓고 그렇죠. 보내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군 가산점에 대해서 아까 어느 어머님 말씀하시던데 김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 가산. 예, 제가 나오기 전에 저 연구원에 이제 친한 동료 박사랑 얘기를 했는데요.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 박사님이 뭐 하는 박사님이죠? 이재현 박사라고요. 여성입니까? 아니요, 남성입니다. 절대 얘기하지 말라. 네, 예. 댓글로 이제 난도질 당할 수 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이것이 최근에 이슈가 됐었고 서울대에서 어떤 그 여대생들이 피켓 시위를 했었던 네. 그거지 않습니까? 네. 그 질문인데요. 자,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저 얼마 전 서울대학교 여대생 2명이 이제 피켓 시위를 했는데요. 이제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위헌이다. 여자도 하게 해달라라는 이제 진정한 이제 평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피켓 문구였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 이 군대 문제가 남녀 사이에서는
상당히 대립각을 만들어내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네.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남성과 함께 하는 이제 주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34%가 찬성이었고요. 그리고 50.3%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이 이제 저는 사실 남성분들이 더 찬성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꼭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이걸 남녀 구분해 살펴봤을 때 네. 남성의 찬성 비율이 36%, 반대가 54.2%였고요. 여성은 찬성이 32.1%, 반대가 46.4%,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21.3%였습니다. 아, 여성은 모르겠다라는 답이 네. 남성보다 2배가 네. 넘게 많았고 네. 남성들이 오히려 반대하는 응답이 8%포인트 가깝게 더 많았단 말이죠. 네. 예, 좀 의외인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원장님? 저는 뭐 서울대학교 여학생인가요? 네. 피켓을 들고 뭐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이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우리 헌법에도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이게 39조에 명시돼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좀 헌법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예. 병용의 그 형성의 의무라는 게 그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직접적인 징집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남성으로 국한이 돼 있고 여성은 이제 간접적인 의무로만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여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은 헌법의 개정 문제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또 아까 보니까 60대에서 굉장히 그런 그 비율이 많이 나왔는데 뭐 저는 그 60대 이렇게 보겠어요. 요즘에 이제 여성 그 인권이 굉장히 신장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남성들과 그 여성이 이제 평등해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특히 50대에서 60대 이상들은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남성들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본인들의 그 지위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박사님은 이 여성도 이 질문 내용이 남성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였지 않습니까? 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것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지 군대를 않아요. 가야 될까. 그래서 저는 뭐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가면은 고문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가지 말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일종의 의무이지만 또 그것에 따르는 권한이 적절히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싶다면 가야겠죠. 실제로 여성 장교들 요즘 많고 아까 부사관들 네, 많습니다. 많다고 하셨는데 그 역할이라든가 실제로 군대에서 효용성이라든가 이거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게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남성만의 집단이라는 그런 인식을 좀 제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지금 이제 과학화되면서 굉장히 섬세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여성이라고 해서 꼭 그런 부분에만 가서 근무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저는 뭐 군대에 우리 여성들이 오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저는 또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네요. 여성분들도 남성들이 그 여성에 대한 군 문제에 대한 군 복무 문제에 대한 형평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그 요인은 이런 게 또 내재돼 있다고 봅니다. 그게 예. 요즘 취업난 때문에도 굉장히 저기 하는데 남자들은 선택에 의해서만 직업군인으로 올 수 있고 예. 여성들은 자기가 선택하면 그냥 올 수 있고 만약에 남성들은 선택하지 않는다면은 징집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여성분들도 여성신권 그 여성의 이런 걸 평등을 갖다 주장하고 하는데 남성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도 또 같이 또 맞물려서 내재돼서 그런 것이 표출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데 예. 저는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상황 대치뿐만이 아니라 네. 그 여성분들도 이제는 뭐 동등하게 군 생활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시민들의 목소리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짧게는 예비군처럼 이틀이나 3일 이렇게 교육을 받음으로써 안보교육 같은 다 같이 살고 지키는 나라니까 여자도 군대 가서 같이 나라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들도 이렇게 나라의 국민으로서 뭔가 큰 그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는 게 평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이제 관심병사제도 다시 이 사건의 본질 쪽으로 다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관심병사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 나왔습니까? 사실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이 관심병사 제도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예. 이 사건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여러 가지 군필 직원들한테 물어봤었는데 뭐 관심병사라고 뭐 딱히 지적을 하진 않아도 다들 이렇게 알게 되는 분위기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해서 물어봤는데 이에 대해서 이걸 마치 문제아인 양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것으로 이거는 인권 침해에 가깝다. 혹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뭐 어쨌든 불가피한 제도다. 이제 둘 중에 어느 의견에 더 동의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이제 인권 침해다라는 의견이 19.2%,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자라는 응답이 62.4%. 그리고 뭐 아무래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예. 응답을 회피한 경우가 18.3%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질문까지, 그 다음 네. 질문에 대한 결과까지 같이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원장님의 네네.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번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을 두고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4가지 단문항을 저희가 제시했는데 뭐 거의 비슷하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을 봤을 때 이제 사병 본인의 문제다라는 응답이 23%, 그리고 가장 많은 이제 응답자가 주변의 차별과 따돌림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응답이 25.5%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관리가 소홀했던 군 조직의 문제다라는 응답이 24.2%. 그리고 잘못된 군 문화다라는 것이 이제 19.6%였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전체적인 응답이었고요. 예. 이제 군대를 다녀온 군필 응답자들은 좀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병 본인이 문제다라는 응답이 28.7%로 가장 높았고요. 예. 그 다음으로 높은 이제 비율이 관리가 소홀한 군 조직이다가 25.7%. 군 문화가 잘못됐다는 것이 20.7%, 그리고 주변의 차별 및 따돌림 이것이 이제 17.3%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이야말로 경험이 많은 이 원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저거 정확하게 좀 표현된 것 같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하고 또 안 간 사람들하고 또 가 보니까 또 이제 많이 틀리겠죠.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는. 저는 이제 그 사실 그 조금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관심병사들 뭐 다 알게 되거든요. 결국은 누구든지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되는데 군에서는 그것을 대배준해서 좀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예. 남들에 의해서 알려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이 좀 간부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 아직도 그런 거에 또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긴 합니다만. 예. 역시 근본적으로 본인 책임이 제일 큰 것이냐, 아니면 이 문화나 분위기가 잘못된 것이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다 종합해 봤을 때는 또 제가 또 군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예. 꼭 그 본인 책임만 돌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건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사회, 가정으로부터 사회, 학교, 또 군 뭐 이런 모든 시스템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이렇게 치부하기도 그렇고 또 따돌리고 왕따를 주는 사람 역시도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기주의적 이런 생각 때문에 이타주의적 이런 생각을 못 갖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하나 낳기 뭐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그 내 품 안의 자식으로 하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데서 이런 게 많이 발생돼서 문제는 누가 잘못했던 이렇게 잘못했던 간에 네. 예, 서로가 그런 그걸 인지하고 같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되는데 조금 무관심이 문제죠. 예. 서로의 무관심이 문제입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돼가는데 나머지 2가지 설문조사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인데요. 사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네. 여기서 이번 총기 이제 난사 사건을 계기로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까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은 24.4%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이제 내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22.7%가 군대 내 기강 확립을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가 복무자의 이제 의식 전
전환, 본인이 조금 더 의식을 전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군복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19.4%가 이제 군대 내 전문 상담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요새 이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7.8%는 처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예. 근데 이거 역시 이제 전체적인 의견하고 군필자의 의견들이 조금 달랐는데요. 군대를 다녀오신 이제 응답자분들은 군대 내 기강을 일단 확실하게 확립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36.4%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무자가 좀 의식 전환을 해야 된다가 19.7%,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17.1%, 그리고 전문 상담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가 15.8%였습니다. 예. 원장님 짧게 코멘트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군기강 확립이나 제도적 시스템 이 모두가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제가 좀 화를 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과거 히딩크 감독이 저희 4강, 월드컵 4강까지 올려놨죠. 네. 히딩크 감독은 아주 준비된 선수들을 데려다가 조직화해서 훈련만 시켰어요. 근데 군대는요, 불특정 다수인들이 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군에 있는 지휘관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따라서 2009년도에 국방부에서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제도라는 민간인 전문 이런 제도를 좀 운영하고 있는데 예. 괄목하는 성과는 많았습니다만 이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는 계속 또 발생될 수밖에 없다. 현재 대한민국 군대를 60만 대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전문 상담관은 240명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굉장히 진짜 속된 말로 턱 없다. 예.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단별로 한 4명씩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2배 이상 한 8명으로 이렇게 늘려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에 대한 관리, 평가 이런 시스템도 지금 군에서 온 비전문가 시스템에서예요. 해당 부대 인사처에서 한다든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은 전문가들이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이 기관을 독립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상호 원장님 그리고 김지윤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